바위가 돌멩이가 되기까지의 역경과 그런 고난들이 인간사에 좀 비춰진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돌에 대한 존재들이 사람처럼 또 와닿게 됐고, 그 작은 미물이 나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 너 무슨 얘기 하고 있지? 그러면서 서로 그냥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존재의 끌림을 표현하는 작가 김세중입니다. 세종아. 예,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잘 지냈죠. 오, 야. 형님은 어떻게 잘 지냈어요? 난 늘 잘 있지. 네 작업실은 진짜 처음 오는 것 같아. 그러게요. 저도 이제 작업실 잘 보여주기가 싫어가지고 나름대로 사실적인 작업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남들 눈에 또 비치는 것도 조금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여기에 약간 연고지가 있는 거야? 저는 이제 안산이 태어난 곳은 아니고요. 한 4살 정도 그때부터 이제 와서 예, 자라다 보니까 그럼 어쨌든 고향이네. 제2의 고향 같아요. 편안하고 예, 안산시에서도 좀 지역 작가 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좀 주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많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너 엄청 깔끔해, 작업실이. 뭐 조금 치우기는 했지만 너 학교 다닐 때부터 사실 작업 스타일이 예. 좀 깔끔했잖아. 저 뭐 바닥까지도 다 그치. 예. 그 지저분한 거기를 다 그렇게 했으니, 학교에서도. 예, 그래서 선배들한테 욕 많이 먹었죠. 너 작업실만 깨끗했으니까. 작업 스타일도 그렇고 상당하게 예. 깔끔하고. 네. 요즘 하고 있는 작업인가 이게? 이거는 지금 한 1년 정도 됐고요. 예, 지금도 좀 마무리하려고 노력은 하는 이게 편이고 마무리 안 된 거야? 예, 아직 마무리가 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뭘 더 그래 여기서? 이게 세부적으로 뭔가 대리석의 표현이 조금 더 아. 나와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있을 것 너 같아요. 눈에는 더 보인다는 거지? 저는 더 보이죠. 이거는 이제 피렌체에 있는 광장에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직접 가서? 예, 제가 이제 그때 받은 느낌이라든가 요 조각과 약간의 소통했던 약간 그런 느낌들을 좀 표현하려고 요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료들도 많이 좀 좋은 자료도 있을 텐데. 저는 그거는 좀 가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작업은 거짓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대상과의 소통을 더 넣는. 예, 저는 더 그 존재의 내면에 있는 아니면 좀 끌림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찍게 되면은 가서 찍게 되면은 거의 한 50컷 정도는 부분 촬영이 계속 이루어지고요. 거의 먼지까지도 보일 정도로 촬영이 되고 그걸 또 가져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너는 이걸 다 입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은 안 보이는 느낌까지 우리가 캐치하는 거잖아. 예. 그래서 더 사실적인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 어떤 사물을 이제 만났을 때 아니면 조각을 만났을 때 여기에서 오는 느낌이 이 조각을 조각했던 사람하고 느끼는 건지 단순히 이거 보이는 거에서 바로 느껴지는 뭔가가 있는지 그거를 계속 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파괴되고 더 묘사를 하게 되고 질문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 작업과 아니면 이 그때의 조각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럼 이걸 처음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 그때 이제 독일에 갔었는데 한국에서 마주하는 그런 조각들하고는 뭔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조각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떤 그런 풍겨오는 이미지, 생소함 그것 때문에 우선은 반한 것 같고 세밀하고 조각도 보면은 막 너무 막 이렇게 핏줄도 보이는 느낌이고 진짜 살같이. 예, 진짜 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유럽 조각은 워낙에 사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1차원적인 맛이 저한테는 훨씬 더 작업하기에는 딱 맞은 소재인 것 같다. 사실 너 작품이 사실적인 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전혀 생뚱맞은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바다에 조각상이 있다거나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시공간적인 부분도 좀 있잖아. 시공간적으로 더 이렇게 뭔가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늘이라든가 바다도 등장하게 되고 바다도 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하늘도 계속 구름도 움직이고 조각들이 다 내부에 있거나 그치. 아니면 어딘지 막 이렇게 비가 가려지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끄집어내서 뭔가 비현실적인 공간처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점들은 훨씬 더 많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상당히 사실적인 그림이지만 또 그만큼 또 초현실적인 게 같이 접목되다 보니까. 초현실적인 게 있죠. 뭐 이렇게 별똥별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달이 보이긴 하지만 더 확실히 뭔가 사실적으로 보인다거나. 그럼 여기 이 꽃은 뭐야? 이 꽃은요, 저를 대변하고자 하는 어떤 상징물 같은 이렇게 뭐 하늘이나 아니면 이런 뭐 자연이나 이 조각들과 약간의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꽃이고요. 거기 이제 안에 보시면 돌멩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 사인처럼 등장하는 어떤 이제 제 자신의 모습, 그런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물방울도 조금 집어넣긴 했어요. 물방울 좀 보시긴 맞아. 하는데.
이 돌멩이니까 원래 사실 돌멩이 예전부터 그렸잖아. 제가 돌멩이를 초기 한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기는 했죠. 제가 이제 입학했을 무렵인가 그때 우연찮게 이제 백령도 여행을 좀 가게 됐었는데 백령도 아래쪽 해안가를 보면은 콩돌 해안이라고 있어요. 콩돌? 네, 콩돌. 콩같이처럼 생긴 돌, 콩돌 해안이라 그래서 자그마한 뭐 손톱만한 돌멩이들이 한 2km 해변으로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감정이 그렇게 막 좀 우울했던 약간 센치해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 속에서 바다를 접하고 그 돌멩이들이 바다에 휩쓸려가지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느낌들이 백사장에서는 못 느끼는 그런 소리들이 있거든요. 돌들끼리 다다다닥 부딪히는 그게 쫙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느낌들이 이게 돌멩이 하나하나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같은 느낌? 그래서 돌을 한번 표현하면서 사람 인생사를 한번 표현해 볼까? 아니면은 사람처럼 뭔가 느낌 나게 한번 좀 작업에 좀 넣어 볼까?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그려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 가져와서 제 나름대로 이제 어두운 화면에 조명을 비춰서 약간 연극적인 요소를 좀 이용을 한번 해봤던 거죠. 그럼 너 그 수집한 돌멩이를 가지고 네. 어떤 프로세스로 작업을 이제 사진 찍은 걸로 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인화 과정도 거치고요. 돌멩이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칼질도 하면서 살짝 붙여가지고 안에 어느 정도 초벌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묘사가 또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밑배색이 먼저 깔리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밑배색이 해치지 않게 가둬 놓은 다음에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런 뭐 기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는 이거 어떻게 하면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카메라 장비 비슷한 거예요. 다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만든 거죠. 최대한 내가 물감을 찍어서 빨리 올릴 수 있게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찍어서 바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움직임을 적게 가져가면서 최대한 그 시간이라도 좀 아끼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인고의 시간이 걸리는 거네. 진짜 이 돌멩이가 깎이는 시간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돌멩이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 돌멩이는 지금 이제 콩돌은 아니고 제가 이제 최근에 또 프랑스나 아니면 다른 나라 국가들을 좀 여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돌멩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하얀가에서 있는 돌멩이. 다 돌이 좀 느낌이 달라? 그렇죠. 뭐 지금 콩돌 해안이라고 말했던 데는 약간 이제 콩색깔, 갈색, 붉은색, 푸른 색깔들이 조금 이제 가미가 돼 있지만 이건 어디 거야? 이거는 지금 프랑스 돌멩이죠. 프랑스 노르망디 쪽의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서 수집해 와서 조명을 해가지고 찍은 다음에 작업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린 거죠. 근데 이건 뭐냐 옆에? 이거는 저기 형님 아시겠어요? 어떤 건지? 옛날 이제 선비들이 읽는 책 읽는 책상 같은 느낌? 그럼 옛날 그거는 액자 대신 이렇게 하는 거야? 액자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프랑스 유럽 분들이 좀 색다르게 보시더라고요. 한국적인 느낌도 나고 프레임 자체가 좀 프레임에서 관심이 가고 그 다음에 작품으로 좀 오더라고요. 이것도 좀 괜찮겠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책상들 좀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몇 개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액자 대신 이걸 하는 거잖아요. 네, 액자 대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 작품 중에서는 좀 프레임이 또 다른 작품들도 좀 꽤 있고. 그 프레임을 좀 그렇게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어? 조각상이나 아니면 돌들이 가해졌을 때 거기에 맞는 프레임의 약간의 넓이라든가 공간의 넓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딱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럼 구성 자체를 너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 가서 진짜 자르기도 하고요. 제가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 45도 각도 맞춰가지고 또 조인도 시키고.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이미 이 프레임을 생각을 다 하죠. 어떤 넓이로 진행이 되겠다. 그러니까 기성품이라면 그런데 기성품을 잘 안 썼던 것 같아. 거의 기성품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닷가가 들어가려면 좀 넓어야 되지 않아? 그 M 사이즈로는 해결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더 넓어진 것 같고 이 작업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다. 자르면서도 느끼고 그리고 재소칠 하면서도 캔버스천 당기면서도 또 계획이 계속 서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잖아.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요. 이런 거 말씀드리면 그냥 사서 쓰시지 아니면 어디다 맡기시지. 근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내 그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재를 내가 가져와서 그거를 다 재단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야지 내 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뭐 조각
작품 작업과 네. 이런 돌 작업은 계속 병행해서 하는 거야? 예,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돌도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해지기 전까지는 바위였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바위에서 깎이고 얘네들끼리 또 부딪히고 만들어진 산물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이 만든 조각품이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거는 사람이 만든 조각이고. 저것도 시간을 많이 머금고 그런 느낌들이 돌하고도 조금 닮아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저기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오래된 그 흔적들, 손때 밖에 약간 있는 조각들은 빗물에 의해서 또 씻겨지고 뭔가 흔적들이 남는데, 그런 느낌들이 돌하고 약간 묘하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맥상통하는 거 있잖아요, 네, 사실은. 시간을 좀 머금은 존재? 거기에 조금 요즘에는 많이 심취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너 사실 옛날에 약간 앤틱 가구들? 그런 것도 그린 적이 그리지 않았냐? 오래된 약간 골동품이나 그런 것들이 하늘에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소속 갤러리도 생겼었고, 그게 이제 좀 많이 팔리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돌을 시간을 머금은 존재로서 인식을 했고, 조각도 그렇게 되고, 조각 전에 이제 골동품이 들어갔었는데, 골동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쓰고, 그리고 그 세월의 때가 묻고 그랬던 시간을 머금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좀 시작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오래된 물건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건 갑자기 막 땡기거나. 그럼 구입을 해? 예, 그림 구입을 하죠. 그거 비쌀 텐데? 비싼 것도 제가 뭐 그림 팔아서 많이 좀 샀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많이 모아서? 많이 모아서 작업도 하고. 제가 소장을 해서 그거를 네가 찍고, 원하는 만큼. 예, 원하는 만큼, 아니면은 뭐 나비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그 골동품 위에다가 제가 올려놔 봤었거든요. 꽃이 약간 상징하는 바가 나비한테도 좀 전해져서 저하고 작품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니면 공간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나비도 좀 집어넣었었는데, 나비도 직접 이제 나비 박물관에서 가져와서 걔도 이제 뭐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루하루씩 조금씩 연화를 시켜서 모양을 만들고, 그래서 제 골동품에다 위에다 안착시키고 사진 많이 찍어서, 그래서 이제 작품을 좀 진행시킨 경우가 좀 많죠. 어쨌든 그런 작업체에 꼭 매개체가 들어가네.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돌멩이를 저로 조금 의인화된 어떤 상징물로 봤기 때문에, 돌멩이를 실어나를 수 있는 어떤 다른 물건을 매체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머금은 어떤 애가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골동품도 등장한 거고, 조금 다른 자연적 소재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꽃잎들이 약간 날개 같은 느낌도 들고, 뭐 새도 그렇고 나비도 그렇고 뭔가 날개 달린 애들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얘네들이 뭐 시간을 머금은 존재, 아니면은 뭐 이렇게 되기까지의 뭐 과정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 부딪힘 속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됐고, 우연치 않게 유럽에 갔는데 저런 조각들이 있어. 거기서 느껴졌던 부분들이 조금 살짝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그리고 참 묘한 것 같아요. 자식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약간 애잔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너의 그런 어떤 그 자식 같은 이 돌멩이 얘기를 좀 더 우리 깊이 들어와서 얘기하면 어떨까? 그럼 너무 좋죠.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정에 메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를 되게 막 보다듬어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줬던 거는 돌멩이였던 것 같아요. 저 같았던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좀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